자, 이어서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좌표 평면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무리함수 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바로 2분의 루트 x 플러스 3이라는 무리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하고요. 바로 x축 그리고 y축 또 하나 x는 n 이렇게 4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자, 둘러싸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도형이 있겠죠. 그 부분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정사각형 개수. 자, 조건을 만족하는 정사각형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fn이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fn이 100 이하이다 라는 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가 조건을 봤더니요. 어떤 조건이 있냐라고 했을 때 꼭지점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좌표, y좌표, 자연수. 그래서 자연수 콤마 자연수에 해당되는 점들이 바로 이 정사각형의 꼭지점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나는요.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에 대한 얘기인데 한 변 길이가요. 자, 루트 5 이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명 이제 그래프하고 격자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수능에 특히 이제 문과 시험에서는 워낙 이게 심화 유형으로 많이 다뤘던 격자점 문제, 인데, 최근 들어서는 잘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는 잘 안 나옵니다. 특히나 내신 때는 잘 내는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모의고사에는 이게 유행이 돌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나오는 경우를 몇몇 봤거든요. 그래서 나오다 안 나오다 이렇게 주기를 타는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이가 좀 오래 걸리거든요. 자,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예측하는 추론 능력까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 격자점 문제는요, 정확하게 그리고 크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그려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자, 제 1사분면만 좀 이렇게 많이 크게 그린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자연수 콤마 자연수만 볼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x가 지금 여기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4일 때 이런 식으로 갈 텐데 계속해서 가는 걸 볼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가다가 이제 우리는 좀 생략을 할 거야.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일 때, 그리고 2일 때, 그리고 3일 때 이런 식으로 간다. 근데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게 바로 y는 루트 요거죠, 요거 무리함수죠. 그래서 시작점이 마이너스 3,0이에요. 자,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3,0에서 시작해서요. 저 오른쪽 위로 향하는 거야. 그래서 x의 0로 보면요. 바로 2분의 루트 3 정도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쯤 지나겠습니다. 여기쯤 이렇게 지나는 거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딱 그래프를 그려놓고 푸는 문제는 아니고 격자점이니까 지금 그래프를 상상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쭉 그래프 갈 거라는 거야. 이해 가셨죠? 여기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되게 야금야금 조금 늘어나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 x는 n 뭔지 모르지만 여기 n을 하나 딱 정하면 이렇게 선이 완성이 될 거다. 이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정사각형 직접 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격자점이니까 모노총이처럼 이렇게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함수값을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즉 x에 뭘 넣었을 때 y가 1이 될까라는 걸 직접 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y에 1 넣으면 루트 x 플러스 3이 2가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3은 4가 돼야 돼서요. 1,2를 지나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 지나는 점만 좀 체크할게요. 봐봐요. 요 점 지나요. 이 그래프. 이 점을 지날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x에 뭘 넣어야지 y가 2 되는지 그냥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여기 2 넣으면 자, 요게 4에 해당되어 있고요. 그럼 x 플러스 3이 16. 그래서 x가 13 이렇게. 자, 이렇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13,2를 지날 거고요. 이렇게 따지자면
33,3을 지날 거예요. y에 3 넣어보시면 x 33 나와요. 그 다음에 자 y에 4 넣어보시면 이건 6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기까지만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61 있는 것까지 그리셔야 돼요. 와, 근데 어떻게 61까지 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겠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생략을 할 필요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래서 이 정도 6까지만 좀 해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간 다음에 결국은 어디 체크하고 싶냐면 쌤은요 13,2를 체크하고 싶어요. 됐죠? 그러면 그 앞에 정도는 좀 체크해볼까? 여기가 12라고 하고 여기가 13이 됐어 이제. 그러면 13,2니까 요점 13,2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격차적 문제니까 기왕이면 자 같은 거 있으면 자 가지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은데 자 가지고 그어놓고 풀 정도로의 문제예요 실제로. 격차점 처음 보는 친구는 이렇게까지 해놓고 푼다고? 맞아요. 격차점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서 풉니다. 그래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신을 잘 못 내는 거야. 내신에 낼 거면 범위를 좀 간략하게 할 수 있게끔 낼 거야. 근데 이건 모의고사 기출 문제다 보니까 범위가 좀 간단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프 다시 찍어야 되겠다 여기. 그쵸? 13,2를 지나고 그 전에는 좀 더 아래 여기 딱 찍힐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14도 나오고 15도 나오고 16도 나오고 이 정도만 찍어보다가 점점점 그래서 어디까지? 그래 여기. 자, 33 정도가 여기가 지금 32가 됐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33이 딱 등장하는 순간 33, 어디 지나요? 3 여기 지나요 여기. 요 점 지나는 거지. 이해 갔습니까? 그 다음에 더 필요하면 여기까지 가볼 텐데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 더 필요하면 그릴게요. 자, 그럼 여기에 34 여기가 35 뭐 이쯤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좀 해볼게요. 됐어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면 더 복잡해져요. 이렇게 있다고 상상만 하세요. 이해 갔죠? 이렇게. 그럼 요 무리함수 그래프 하고요. 바로 요 x축, y축, 그리고 x의 n 이 정도인데 그렇게 그었을 때 뭐냐면 정사각형이 개수가 100개 이하니까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적당한 수를 좀 찍어 보셔야 되는데 n이 당연히 뭐 찍어 보셔야 돼? 13, 33 이런 걸 찍어 보셔야죠. 특징이 있는 수를 찍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쌤은 가정을 해볼게요. n이 33이라고 적당하게 한번 가정해 보는 거야. 그러면 x는 n이라는 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요 선하고 요 무리함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요 점 지나는 이렇게 된 곡선이 있어요. 자, 요거하고 요 x축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 보이시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도형 안에 자, x, 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들을 체크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근데 정사각형이 한 변기가 루트 5 이하인 것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종류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 자, 이게 점선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실선을 그려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정사각형이 나올 수 있는 모습도 이렇게 예측해서 후보군들을 만들어 놓고 가셔야 돼. 이렇게. 이해갔습니까? 볼게요. 자, 그러면 쌤이 어떻게까지 잡아놓을 거냐면 한 3개 정도는 또 실선이네. 판독 프로그램 이게 도형 그리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불편한 프로그램이에요. 유용하긴 한데 좀 더 간단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매번 눌러서 변경해야 돼서 좀 불편함이 있네요. 또 중지 맙소사 판석 프로그램 오류로 잠깐 중간에 강의를 끊었고요. 자, 연결해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미리 그려놨어요. 자, 아까 여기까지 그렸었지요? 좋아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함수 그래프 y는 2분의 루트 x 플러스 3이었고요. 자, 요거에 포인트가 되는 점들 우리가 y가 1인 거, 2인 거, 3인 거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1,1 그리고 13,2라는 점 그리고 y가 3일 때가 여기서 33 나왔었지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61,4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여기까지 좀 체크해 보자고요. 그래서 1,1 요점 지나고요.
물론 마이너스 3,0 지납니다. 그래서 이쯤 뭐 점 하나 있겠고요. 마이너스 3,0, 1,1 지나고 13,2니까 여기 지나는 거고요. 또 33,3이니까 여기 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무리함수를 상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기까지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정사각형을 직접 체크해야 되는데 문제 쌤이 그림에서 다시 봤더니 가족권의 각 꼭지점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다라고 가족권이 나와 있는데 그거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오류입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가 0 이상의 정수다로 수정할게요. 혹시라도 아마도 블랙라벨 측에서 이거를 수정해놨을 것 같은데 즉 나중에 출판되는 걸 산 친구들은 쌤이 지금 강의 찍는 시점에서는 출판된 교재에는 잘못 나와 있어요.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0 이상의 정수다로 바꿔서 풀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나중에 뭐 검수 후에 오류가 수정되어 있는 수정본의 교재를 산 친구들은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나조건을 좀 볼 텐데 나조건의 한 변 길이가요. 루트 5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루트 5 이하가 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서 아래쪽에 그림을 한번 그려놨어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루트 5 이하가 되는 모습 쭉 한번 볼 텐데요. 어떤 모습이 있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수, 콤마 정수를 격자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이런 격자점 문제는 필요한데 여기서요. 자, 여기 보시죠.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 이렇게 모은 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자, 이것도 세야 되기 때문에 이 꼭지점 뭐예요? 그래요. 바로 x가 0인 거. 이거 y가 0인 거죠. 정정할게요. y가 0인 것도 세야 돼서 y좌표 자연수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0 이상의 정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한 변 길이 1짜리, 넓이가 1이죠. 넓이 1인 이렇게 정수 나오는 거. 요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수, 콤마 정수를 연결해서 나오는 도형 모습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이렇게. 자, 요거를 한 변 길이, 지금 루트 2죠? 루트 2를 한 변 길이로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정사각형도 나올 수 있더라 라는 거죠. 뭐 넓이로 보자면 길이로 볼까요? 그냥 루트 2 이렇게. 자, 길이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런 모습도 나오고 요런 모습도 나온다 라는 거죠. 물론 한 변 길이가 2짜리도 있어요. 2짜리도 좀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자, 요런 식의 한 변 길이가 2짜리에 해당되는 정사각형도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루트 5짜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루트 5짜리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루트 5.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이 루트 5거든요. 그러면 대각선, 여기도 대각선, 여기도 대각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 길이가 3인 정사각형에는요. 빨간색이 이런 식으로 루트 5 한 변짜리가 이렇게도 그려지지만 그래요. 다르게도 그려지는데 이렇게도 그려져요. 이해 갔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한 변 길이가 3인 거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루트 5 이하에 해당되는 정사각형 모습이다 라는 것까지는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쌤은 어디까지 찍을 거냐 라고 했을 때 x는 n 이라고 했을 때 x는 n, 이 n이 자 33인 거 기준으로 해보자. 33,3이 있으니까 이해 가셨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쌤이 선을 하나 그을 텐데 자, 이쪽에다 이렇게 x는 33이라는 걸 그어놓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자는 거야. 실제 무리함수 그래프가 있는 거야 지금. 자, 무리함수 이렇게 그래프 있고 요 선 있고 그 다음에 x축 있고 이해 갔죠? x축, y축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중에서 정사각형을 체크해 보는 거야. 그럼 쌤은 이 색깔에 맞춰가지고 한번 가볼 텐데요. 한 변 길이가 1짜리 몇 개나 있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변의 길이 기준으로 자, 한 변 길이 몇 자리? 자, 요 1짜리인 거 몇 개 있을까라는 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해 가셨죠? 오케이. 근데 요 곡선이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이쪽에단 그을 수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는 모습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이쪽에 나오고 그래서 요 y가 0과 1 사이에서 나오는 것들 쭉 한번 보면 여기까지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요 개수 좀 세볼까요? 그럼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요 좌표 기준으로 세면 1서부터 32까지니까 32개 나올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32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1과 2 사이에서 나오는 거 생각해보면 요 점 지나잖아요. 무리함수가. 이렇게 지나니까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즉 x좌표 13인 것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쭉 다시 또 갈 거예요. 라인 타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건 13에서 32까지네요. 오케이. 그래서 20개가 되겠다. 여기다 좀 써놓을까요? 앞서서 이제 32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줄, 자, 두 번째 칸에서 2층이라고 표현할게요. 2층에 나오는 건 13에서 32까지는 몇 개? 그래요. 바로 20개가 되겠죠. 20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요쪽인데, 요쪽에서 안 나와요. 처음으로 여기 지나잖아요. 요렇게 가니까, 요쪽 2하고 3, 4에서는 한 변길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바로 52개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개수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한 변길이 루트 2인 거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루트 2인 거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한다면 이 루트 2인 거는요. 실제로 여기서 요 두 줄짜리 요거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지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 자, 요 점은 뭐 지나지 않으니까 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이렇게 루트 2자리가. 이해 갔습니까? 요런 모습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볼게요. 가운데. 이 대각선의 교점이 13인 거 하나 나오고 요렇게 14 쪽에서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라인 타고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나오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안 나오겠죠. 요 점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요렇게까지 32쪽에서 가운데 점이 형성되는 여기까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 변 길이가 지금 루트 2인 거 나오는 걸 보자고요. 자, 요쪽 라인에서 나오는 거 보면 13에서부터 32까지니까 개수로 보자면 그래요. 20개가 나오겠네요. 20개. 자, 그 다음에 요 라인 쪽에서 요 두 라인 잡고서 나오는 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 점부터 지나기 시작하고 요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다 보니까 요런 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곡선 밖으로 삐져나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쪽 라인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그냥 20개가 끝이다. 요쪽 라인 안 나오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파란색 길이 좀 보죠. 파란색 요거요. 한 변 길이 2짜리인 거. 자, 2짜리인 거 어떻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요. 요렇게 곡선이 지나니까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나오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가 처음 나온 점. 요 점 지나니까 무리함수가.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 또 기준 해볼까요? 그럼 14. 요건 앞에 기준하죠. 13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거는 요쪽에. 여기가 31이죠. 31쪽에서 뻗는 거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요 위에 라인에 그거 보면 요게 곡선 밖으로 삐져나가니까 그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자, 요 라인에 생기는 거 13부터 31까지입니다. 그러면 13부터 31, 그러면 31에 13 뺀 다음에 1 더하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9개 나오겠네요. 이게 19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이제 한 변 길이가 2짜리는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거요. 루트 5짜리. 이제 몇 개나 나오나 이제 봐야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한 변 길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3짜리인 거 안에 이렇게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3짜리가 이제 여기에는 없어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더 이상 루트 5에 해당되는 게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n이 지금 33일 때 나오는 개수를 자 더해 볼게요. 자, 52, 20, 19 이렇게 더해 볼까요? 자, 더해 보면 몇 개 나오냐면 91개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n이 33일 때 자, 나오는 이 정사각형 개수를 요 함수값으로 하자라고 했고요. 바로 F33이 91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원했던 거는 Fn 어떤 n값을 넣어야 100 이하가 되냐라는 거에 n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수로 33
을 그어놓고서 개수를 세봤더니 91개, 100개에 좀 가까워졌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늘려가 보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그럼 쌤은요, n이 지금 다음 34일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34일 때 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추가되는 개수만 생각하면 되죠. 기존에 있는 몇 개다가 그래요. 바로 91개에다가 추가되는 개수를 좀 보겠습니다. 참 어느 라인까지 간 거냐? 그러면 라인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34로 이렇게 라인이 바뀐 거예요. n이 34 이렇게 되면서 자 무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겠죠. 무리함수 마지막이니까 한번 그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무리함수가 굉장히 미세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쵸? 그다음 여기 함수값 여기까지. 자, 요 무리함수까지 이제 보기 편하게 그어놓고 한번 가봅니다. 자, 이랬을 때 요 라인이 아니라 라인이 하나 추가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추가되는 요 노란색 한면 길이 1짜리 보시면 여기에 하나 추가되죠. 이렇게 하나. 또 여기 또 하나 추가되고요. 여기는 이제 요 라인까지 되니까 3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한면 길이 1짜리가 3개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루트 2짜리도 추가되냐? 그럼 추가되네요. 그쵸? 요 라인 세로 잡히면서 루트 2짜리가 여기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들어가겠죠. 이렇게. 오, 그래서 루트 2짜리가 몇 개? 두 개가 추가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도 추가되냐? 파란색 여기까지만이었죠. 한면 길이 2짜리가.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요렇게 추가되고요. 근데 위쪽은 못 긋겠어요. 그죠? 여기 삐져나가니까 안 돼요. 그래서 파란색은 이제 한 개 추가됐네요. 자, 이제 빨간색이 원래 기존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기냐? 라인이 여기가 아니라 요 라인으로 바뀌면서 생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요 점은요 사실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갔죠. 즉 3보다 3점 넘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점 찍을 수 있겠고요. 도형에 가능하죠. 요 점 말고 다시 정정할게요. 저 빨간색 점 지울 수는 없겠어요. 그냥 정정하고 여기 보겠습니다. 요 점하고 연결해서 요 도형 좀 봐주세요. 요 도형에서 가능한 게 요 모습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해 갔어요? 오,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자, 요렇게 가고, 지금 가능한지 한번 그려보죠. 그려봐야 알겠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두 칸 위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이거 가능하겠네. 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요 빨간색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모습도 나올 수 있냐라는 거 한번 볼게요. 원래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요. 쌤이 한번 그어보자면 이렇게 그으면 여기는 삐져나가니까 더 이상은 좀 안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나오진 않네요. 그냥 빨간색 하나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잘 세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 극혐, 사실 개극혐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고3 학생들도 그렇고 고3 문과에서 주로 출제했던 과거에 그런 문제 유형인데 이런 격차점 나오면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숫자 이쪽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98인가요? 그래서 98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100에 굉장히 가까워졌네요. 그렇죠? 그럼 라인을 한 칸만 더 올려서 35라고 하는 수가 이미 100이 넘어가요. 한 변 길이 1짜리만 하더라도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되잖아요. 그럼 100이 넘어가죠. 그래서 100 이하 중에서 마지막이 34구나. 최대값이 정답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34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나온 문제기도 하고, 쌤도 사실은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격차점 일일이 잘 세는 건데, 세다가 마지막 하나만 딱 잘못 세도 정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쵸? 좀 실수하기 좋은 부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한번 세보는 연습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상은 내신에 나오기에는 좀 힘듭니다. 내신에 나올 거면요. 범위를 많이 축약시켜 줄 거야. 100개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내신에서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좀 더 축약해가지고 범위가 얼마 안 되게 그래서 몇 개 한 10개, 12개 내에서만 셀 수 있게끔 그렇게는 나옵니다. 내신에. 근데 이거를 연습을 이렇게 긴 범위 내에서도 해볼 수 있어야만 당연히 짧은 범위는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요,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무리함수, 유리함수, 뭐 이차함수 등등 그런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요. 자, 좀 짧은 범위 내에서의 이렇게 격자점을 이용한 도형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내신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연습을 해본 거예요. 물론 내신에 나왔다면 가장 나중에 푸셔야 돼요. 그렇죠? 격차점 문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극혐 문제이기 때문에 맨 마중에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은 스텝 3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fx라는 함수식이 주어졌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이렇게 해서 함수식이 있습니다. 무리함수식이고요. 자, x의 범위가 있어요. 2 이상 38 이하입니다. 라는 한정된 범위. 자, 이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있어요. 그 두 점이 주어지기를 P라는 점이 A, B. 자, 그리고 Q라는 점이 C, D라고 주어졌는데, 자, 어떤 식을 하나 주었어요. A 플러스 C분의 B 플러스 D. 자, 요 분수식의 값의 최대값, 라지 M, 최소값, 스몰 m을 구해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요 분수꼴의 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자, x좌표가 a고요. y좌표가 b인데 x분의 y꼴로 나온다면 그렇죠. 100% 무조건 기울기입니다. 아, 이게 어떤 기울기를 뜻할까? 라는 걸 보셔야 되겠죠. 기본 개념을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네요. 뭐냐? 자,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 이런 꼴로 우리가 보통은 정의가 되고요. 자, 이거는요. 앞에 거는 앞에 거 끼리 잡아서 x2, y2요. 자, 뒤에 건 뒤에 거 끼리 잡되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였죠. 아, y1이군요. 정정할게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때 요 두 점 사이를 잇는 이 3분의 기울기 직선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이 두 점에 있는 그 직선의 기울기를 뜻합니다. 맞나요?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그래서 점을 거꾸로 잡는 거 잘 해결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 해석입니다. 이 주어진 식은 뭘 뜻합니까? 라고 했을 때 쌤은요, 기울기를 해석하려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꼴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해석해 보면 자, 앞에 거 a, b요. 자, 뒤에 꺾기 잡는데 마이너스 c, 마이너스 t입니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t. 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해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잠시만요. 색깔을 검은색으로. 또 중지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쌤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판서 프로그램 다시 연결해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필기를 해놨어요. 여기까지 했죠, 우리? 자, 그래서 요 분수꼴의 식이 의미하는 게 이 두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그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그래프를 좀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프 문제니까 좀 크게 그리셔야 돼요. 자, 더 이상 진짜 또 오류가 난다면 여기서 촬영을 접겠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2, 마이너스 1. 괜찮다, 지호야. 화내지 말자. 2, 마이너스 1. 자, 여기 있고요. 자, 여기가 시작점이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곡선 모습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y는 fx의 그래프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 그리는 건 아니고요. 38까지만 그리자 그랬으니까 여기 끝이 38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자, 요 점이 그냥 38 콤마. 자,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38 넣으면 얼마인가요? 루트 36이니까 6이죠? 6이 12. 아, 그래서 마이너스 13이 y 좌표군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게 y는 fx인데 요 위의 점이 p인 건 알겠어요. 근데 q도 이 위의 점이잖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는 누구 위의 점이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Q점을 뭐 한 거예요? 원점 대칭한 거죠. 그렇다면 이 점은 어디 있을 거냐? 자, 이 C, D는 이 fx 그래프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점 대칭한 거니까 fx 위에 요 q가 있다면 그걸 원점 대칭한 점일 거니까 요 곡선을 그렇죠. 원점 대칭해야지 라는 거. 그래서 쌤은요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걸 원점 대칭할 거예요. 그러면 x의 보호 바꾸겠죠?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요. 자, y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이거 다 부호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2,1 보세요. 여기 반대편에 마이너스 2,1 바로 이 점이죠. 자, 이 점을 시작점으로 해서 왼쪽 위로 움직이는 즉 왼쪽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요거를 원점 대칭한 거야. 즉 y축 대칭한 다음에 다시 x축 대칭해서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쯤 이렇게 가서 여기는 그럼 뭘까요? 자, 바로 마이너스 38,13이 될 거고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요 그래프를 원점 대칭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y는 gx라는 우리가 원점 대칭한 요 위의 점이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a, b는 이 검은색 위의 점이고요. 마이너스 c, 마이너스는 이 노란색 곡선 위의 점이에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 여기 위에 있는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되는 문제구나 까지 온 겁니다.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최대값, 최소값 선 그어서 직접 표현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곡선 어떻게 될 거냐? 쌤은요, 우선 이런 식으로 음의 방향으로 기울기 음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음수 나올 텐데, 최대한 작게끔 만들어 보자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내려가게끔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런데 쌤이 이렇게 밋밋하게 그렸죠. 그러면 정답을 구하기 어려워요. 자, 무리함수의 특징으로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 어떻게 생겼냐. 생긴 것 자체가 처음 자체가 굉장히 통통하고 밋밋하게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자, 곡선의 특징을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굉장히 통통해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치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야금야금 내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체크할게요. 저를 바꾸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야 실제로. 그래서 요 GX도 굉장히 이렇게 급격하게 팍 올라가다가 이제 되게 밋밋하게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좀 체크를 해놓도록 하죠. 자, 이쪽에다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모습에 가깝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쌤이요, 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를 쌤이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자면, 자, 가장 급격하게 내려갈 때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둘이 뭐 할 때? 접할 때 이게 가장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자, 요 위에 지금 P점이 있는 거고요. P점을 여기 있고 여기 Q점이 있을 때 요게 가장 작게 나오는 직선의 기울기다. 최소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갔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원점 대칭인 거니까 당연히 원점 지난 직선의 형태로 나올 거고요. 이해갔어요? 오케이. 그럼 최소값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직선을 y는 자, 기울기의 최소값이니까 요거 그냥 요 자리겠죠? y는 mx, 요 m값을 구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요 무리함수하고 접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요 fx하고 접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 fx 자리에 mx를 대입하세요. 그다음 마이너스를 이항해 주실 수 있겠죠? 요렇게요. 그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됩니다. m제곱 x제곱 2mx 더하기 1이고요. 자, 우변 제곱하면요. 4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m제곱 x제곱 플러스 2로 묶으면 m 마이너스 2에 x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될 거야. 됐죠?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0일 때죠. 요 둘 사이의 관계 한번 보는 거니까 교점이 하나. 그래서 판별식이 0일 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0일 때죠. 자, 그럼 m제곱에서 9m제곱 빼면 마이너스 8m제곱인데 이항할게요. 그쵸? 8m제곱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m 나오는 거 이항할게요. 자, 그러면 4 나오는 거 이항할게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 4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m 플러스 1, 2m-1이니까 m이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음의 기울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구나. 그래서 최소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점, 위의 점을 연결을 쭉쭉 해볼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볼 거죠. 연결하다 하다가 가장 이렇게 밋밋하게 내려가는 게 최대값이죠. 그거는 양 끝, 이 양 끝을 연결한 게 가장 기울기 어떨까요? 클 수밖에 없겠죠. 또 이것도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요 점 지나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그래서 이 양 끝점을 연결한 게 가장 기울기가 크겠구나. 이게 라지 m에 해당되는 기울기가 되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자, 이렇게 될 테니까요. 점과 점 가지고요. 우린 기울기 써보면 라지 m은요. 자, S값 변화량 38에서 마이너스 38을 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76이 되겠고요. 자, Y값 변화량 마이너스 13에서 13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6에 해당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2로 약분해 보자면 바로 38분의 마이너스 1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라지 m 값이네요. 자, 최종적으로요. 우리 보겠습니다. 라지 m에 스몰 m 빼는 거니까요. 38분의 마이너스 13에서 아까 최소값 마이너스 1이었죠? 그걸 빼는 거네요. 그러면 38분의 25에 해당되는 값, 이게 바로 정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바로 요 식을 해석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어요. 기울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두 번째 포인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d의 자취. 요게 바로 요 fx를 원점 대칭한 그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거 해석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 마지막은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기울기를 알아보는 건데, 무리함수의 특징상 처음에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밋밋하게 올라간다, 밋밋하게 간다라는 거, 그 특징을 살려야만 첫 번째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모습으로 그려야만 이렇게 접하는 모습이 최소값이라는 게 그림상으로 눈에 보일 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밋밋하게 그리지 않게끔, 특히나 접하는 거 생각할 때는 이렇게 통통하게 그려주는 거, 그것도 하나의 작은 거지만 결정적인 팁입니다. 그렇게 포인트를 짚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6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요. 자, 0 이상 4 미만의 구간에서 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기울기가 a이고요. y좌표이 마이너스 1인 직선. 또 하나는요, 가우스를 포함한 무리함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 굉장히 잘 나오는 무리함수 식 중에 하나죠. 자, 요 둘의 교점이 한 개가 되게끔 하는, 교점이 한 개일 때에 바로 A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의 심화 문제, 지금 3스텝 중에서는요, 출제율 넘버 1이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문제도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출제 빈도로 따지면 7번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거 한 문제만 1번부터 7번까지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쌤은 7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다라는 거예요. 자, 워낙 중요합니다. 가우스 포함되어 가지고요. 우리는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건데 한번 보자고요. 자, 요 가우스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럼 0서부터 4까지. 쌤요, 요 가우스 x가 정수로 보입니다. 이게 x로 보이면 안 돼요. 정수로 보이셔야 돼요. 이건데 어떤 정수일까라는 거죠. 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란 뜻 알고 있죠? 그 다음 범위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자, 0서부터 1까지 0 이상 1 미만일 때는요, 가우스 x의 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0을 넣어보면 요 함수는요, 자, 요렇게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바로 1 이상 2 미만일 때, 그때는 가우스 값이 1이어서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자리에 바로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무리함수식을 쓸 수 있겠죠. 자, 구간이 이렇게 0서부터 4까지만 나오지 않고 긴 구간으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보통 이렇게 3개 정도만, 혹은 2개 혹은 3개 정도만 해보면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래프 개형이 나와요. 규칙이 보이거든요. 자, 가우스 값이 이렇게 되면 2죠. 그러면 무리함수식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이건 뭐 하나밖에 더 없으니까 그냥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까지 식으로 표현하진 않아요. 자, 이렇게 2개 혹은 3개 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으로 확 보여요. 자, 그래서 한두 개만 그려보면 됩니다. 많으면 3개까지. 좋아요.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려서 푸는 문제니까 그림을 크게 그려주시는 게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구간 보도록 할게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1, 2, 3, 4 여기까지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그려볼 거고요.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바로 0,0을 시작점으로 해서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인 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이렇게 생긴 곡선이겠습니다. 실제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근데 여기는 등호 들어가고요. 여기는 비어져 있어야 돼요. 네, 여기 보세요. 두 번째 구간 1에서부터 2까지는요. 1,1을 시작점으로 해서 역시나 오른쪽 아래. 자, 여기다 2 대입해 보시면 그래 2,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시작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 그 다음 마찬가지 2,1을 시작점으로 하니까 규칙이 보이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 모양. 마지막은 3,3 이렇게 시작점으로 해서 자, 오른쪽 아래로 4까지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여기까지만 그리래요. 요거 그래프 그렸어요. 자, 이제 우리는 y는 ax-1을 그려야 되는데 y좌표는 마이너스 1로 고정되어 있죠. 그랬을 때 여기다가 교점 개수 우선 생각하기 전에 기준선들을 좀 그리는 게 핵심이에요. 개념 정리해 드리면 특히나 기울기 쪽에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쉬운 기준선을 그리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접선이 있다면 접선 먼저 그리시고요. 두 번째 특이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리셔야 돼요. 특이점이라는 건 이렇게 비어있는 점, 색깔 칠한 점, 뭐 뾰족한 그래프면 뾰족한 점, 꼭지점 있으면 꼭지점, 시작점, 뭐 이렇게 특이하게, 특별하게 생긴 점은 다 연결하는 거야. 특이점을 지나는 직선.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빼먹은 것 중에 마지막 포인트 하나. 기울기가 들어가면 항상 기울기 0인 직선은 꼭 보셔야 돼요. 기울기 0인 거 이렇게 가로 직선 딱 그어놓고 양수일 때는 어떤 범위지 음수일 때는 어떤 범위지 따로따로 보는 게 습관화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기울기 쌤 0인 거 우선 체크할게요. 이렇게 요 비어있는 구멍 여기를 지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접선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접선 그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쵸? 저 이쪽 파트에서 그으면 더 어려운 문제예요. 뭐 이렇게 접선들이 나올 테니까. 근데 여기서 그어서는 뭐 접선은 안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특이점을 지나는 것들은 특이점이 워낙 많습니다. 이렇게 그을 수는 없으니까요. 유점 지나는 거 이렇게 하나 그어주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유점도 그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점 지나는 거 또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필요하다면 그 다음 것도 그릴 건데 우선 요 정도만 해놓은 다음에 교점을 보시면 요 기울기 0인 거는요 바로 교점이 안 나오죠. 그쵸? 비어있는 데 지나니까 안 나오고요. 자, 요렇게 지나는 건 하나, 둘, 교점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는 건 하나, 둘, 셋, 3개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 2개인 것부터 쭉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쭉 아래로 나면 여전히 요 사이 2개하고 3개 사이에 그으면 2개다가 이때 3개 되고 또 그 다음은 3개 되다가 이제 여기 지날 때 4개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개인 거 나오려면 자 쌤이 교점 한 개짜리 그어보면 요 선 있죠. 요 기준선 요 점 지나는 것보다는 더 기울기가 크게끔 이렇게 그어준다면 여기서 하나 만나겠죠.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요 점 지날 때 요 기울기가 뭐냐? 그럼 1,1 지날 때잖아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요. 그래서 1,1을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a 빼기 1이 1이니까 기울기가 2짜리구나. 그럼 요 빨간색 선은 기울기 얼마? 그렇죠. 2보다 크면 되는구나.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끝이 아니죠. 또 있습니다. 기준선율이 요 아래쪽에 비어있는 구멍들도 한번 기준선을 좀 그려놨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한번 기준선을 그려볼게요.
요렇게 지나는 거, 요 구멍 지나는 것도 있고 여기 지나는 것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우선. 자, 요거 그어 놓으면 하나, 여긴 비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건 교점이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나는 것도 그어볼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그어보면 바로 그냥 하나, 둘 지저분해지니까 안 그을게요. 두 개. 우리가 한 개 원하는 거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에 그으면 이렇게 빨간색 여기 사이에 그으면 몇 개? 한 개 만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렇게 요 두 선 사이에 근데 얘가 기울기가 얘는 0인 거였고 요거는 2,0을 지날 때니까 여기다 2,0을 대입하면 돼요. 2a-1이 0일 때, 즉 a가 2분의 1일 때죠. 아, 요 노란색 선은 길이가 2분의 1. 자, 요 두 선 사이의 그도 하나 만나는 거니까 a가요. 바로 0보다는 크고요. 2분의 1보다는 작으면 되는데 2분의 1인 것까지도 교점 두 개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있다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두 범위니까 또는 a가 2보다 크다라는 거, 요 범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무리함수가 나왔을 때 다음과 같이 범위를 나누어서 우리는 접근하면 된다.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시고요. 좀 크게 그리시고 그리고 기준선들 정확하게 체크해 놓고 그 사이사이일 때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됐죠?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C스텝 1등급을 넘어서는 종합 사고력 문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